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억울한 순간도 있었는데 입을 열지 못하고 넘겨버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괜히 일이 커질까봐, 괜히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저 조용히 참고 지나갔던 시간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참고 넘어가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마음을 건드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남아 있습니다. 속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괜히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참았던 것이 상황을 지나가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까지 지나가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는 동안 사라진 것은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늦게 찾아온 후회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시간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답답함을 풀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때 왜 참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강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은 점점 당연한 기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비슷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흐리지 마라. 그 정도는 넘길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언이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참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키는 것, 불편해도 그냥 넘기는 것,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습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도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참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와도 자동으로 참고 넘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냥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익숙해진 반응이었는지입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따라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편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보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가 아니라 말했을 때 생길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을 접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건지 구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는 것이 곧 좋은 삶이라는 믿음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평온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딪히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겉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쌓인 것은 반드시 넘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렇게 넘겼던 순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쌓이는 속도가 느려서 몰랐을 뿐,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지 모른 채 괴로워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모르고 계속 반복되면 결국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참고, 넘기고,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시간은 정말 나를 지켜준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나를 지워온 선택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관계도 유지됐고, 큰 문제 없이 지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나름 잘 살아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순간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넘겼던 그 순간. 억울했지만 웃고 넘겼던 그날. 속에서는 분명 화가 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그 표정. 이미 끝난 일인데도 왜 그 장면은 아직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끝났지만 그때의 감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지나갔지만 속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참고 잘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그냥 미뤄둔 것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두 번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면 점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기분이 상하고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나 자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불편했던 것도 이제는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너무 당연한 방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관계는 유지되는데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많은 부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참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점점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계속 나를 뒤로 밀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감정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삶은 지혜롭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살아온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참고 살아서 얻은 것이 진짜 평온이었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답답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많은 경우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는 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다시 나를 숨기게 됩니다.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참고, 넘기고,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는 삶의 진짜 결과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도,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장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특히 말하지 못했던 순간, 참고 넘어갔던 그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왜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때의 감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복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스스로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말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속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불편하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신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이 커질까봐,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결국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긋남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는 단순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일치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을 무시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결정을 내려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길로 돌아갑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매우 위험합니다. 참으면 편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상황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감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그 기억이 그대로 떠오르며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됩니다.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반복되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회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속이면 그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정확히 짚는 말입니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 억울한데 웃고 넘기는 것, 말해야 하는데 참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순간에서 스스로를 뒤로 밀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제부터는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것인지.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반복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참고 넘기면서 나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는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지 말고 다 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극단으로 넘어갑니다. 참는 삶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참느냐, 터뜨리느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참을 것과 말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참고 살거나 계속 부딪히거나 둘 중 하나로만 반복됩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감정을 참고 넘겼을 때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면 그건 참아도 괜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껴진다면, 이건 나중에 계속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반드시 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많은 선택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싸움으로 이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시작되고, 표현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냐는 말은 상대를 향한 공격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은 나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설명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불편해질 것 같고, 이게 맞는 건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 안의 답답함입니다. 지금까지 쌓이기만 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괜찮은지, 어디까지가 나의 기준인지,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돌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뒤로 미루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포함시키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계속 참으며 사는 삶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며 사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말해야 할 순간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을 혼자 삼키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나를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로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나답게 살아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분명 최선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가며 버텨온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방식이 지금의 마음을 조금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혼자 있는 순간마다 떠오르던 장면들, 말하지 못해 남아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는 것, 습관처럼 참아버리는 자신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말해야 할 순간에 작게라도 조용하게라도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 그 한 번이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더 이상 후회로 남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지켜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 바꿨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삶을 바꿔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